예,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입니다.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의원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일단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군 가산점 문제나 혹은 다른 제가 낸 전역 지원금 법안 혹은 기타의 다양한 이제 제도들과 관련해서 어떤 게 되면 어떤 게 안 되고 이런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각각의 법안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갖고요. 또 하나는 그 가산점 문제에 있어서 한번 먼저 좀 고민하고 싶은 건 사실 우리가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신성한 의무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런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 스스로가 군 복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신성하게 할 것이냐,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있었을 때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지, 이미 군 복무라고 하는 것은 피해받았고 보상받아야 되는 측면에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는 것은 좀 처음부터 취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. 그래서 그런 취지로 조금 더 다시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. 앞서 그 김병조 교수부장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 가지 조금 의문스러운 게 그 전역 지원금 관련해서 전체 국민이 내야 할 것이 아니라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분들이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, 이건 그냥 예를 드시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좀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. 사실은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내야 되는 겁니다.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사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만드는 국방이나 공공재 향후하고 있지 않습니까? 사실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내야 되는 거다. 저는 어떤 뜻이냐면 사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내줘야 된다. 이런 식의 느낌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예. 근데 그런 논리로 보면 군인의 월급도 군대 안 간 사람이 내야 되는 거고,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만 그 돈을 내야 되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다른 인식을 제가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. 그 한상희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군 복무도 노동애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, 제가 이제 법률적인 지식이 높지 않아서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.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처럼 징병제, 모병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, 법률상 저희처럼 이제 징병을 하는 국가, 의무복무를 하는 국가에서도 노동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. ILO 강제노역 방지에 관한 그 협약에 보면은, 그러니까 군 복무도 일종의 강제노역입니다. 그러나 국가 안보라는 그런 국가적인 목적을 위해서, 그러니까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강제노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, 그러니까 군 복무라는 것도 노동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죠. 예. 이것과 전역 지원금 외에 군 가산점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논쟁 중에 하나가 위헌이냐 아니냐라고, 그리고 이제 기존에 위헌했던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한계 의원님의 법안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정이 됐고 좀 보완이 돼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주신 건데, 수정된 안이더라도 가장 위헌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법률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실까요? 헌법재판소 결정의 그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보상하는 건 좋은데 왜 하필이면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보상을 하느냐? 그 누군가가 시험을 쳐서 탈락했다고 했을 때 그 탈락의 희생, 이걸 정당화할 수 있는 그 어떤 법리도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다. 그게 이제 여전히 2%로 줄이고 20% 또는 10%로 줄인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로 인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고, 이 떨어지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 외의 요인에 의해서, 그러니까 성과주의적인 어떤 그 틀이 아니라 어떤 그 전역자라는 그런 다른 사람의 특수한 속성의 어떤 그 가산점을 주는 그 요인에 의해서 자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는 차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무 단임권도 침해되는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가산점과 관련해서 이제 들어갈 때 혜택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다른 법안 중에 보면 이제 들어갈 때는 동등하게 시험을 봐서 나가는 경우에 군 복무기간을 인정해서 정년을 좀 늘려준다거나 혹은 군 복무기간을 연봉으로 가산한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도 이제 법안에 나와 있고 시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.
이런 경우에는 위헌적 요소나 이런 건 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? 사실 그 경우는 다른 사람 희생을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는 위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예. 그 조영진 위원님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. 전역지원금 관련해서 예산의 문제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, 사실 이제 국회가 결정하면 될 문제다 이렇게 하셨는데, 뭐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인식을 갖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. 근데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예산을 병사들의 월급을 2배로 인상한다라고 이제 했고 그 공약이 지켜지고 있습니다. 이것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시는 거죠? 예. 그 예산이 쓰는 것에 대해서, 그러니까 병사 월급을 2배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? 뭐 그 경제적 보상 부분은 뭐 어디까지가 절대적인 정답이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지만 예. 현재 이제 군에 복무하는 그 병사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국방부가 국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. 그러니까 사실 그중- 병사 15만 원 정도이기 네. 때문에 네. 1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1개월을 하면 네. 실제 2배가 인상되는 금액이 300만 원 선 정도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네. 정부 차원에서 더 늘어나는 비용, 이것은 결정하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. 이동학 소장님께 하나 질문 드리자면, 많은 분들께서 이제 얘기할 때 국가 예산의 문제다라고 하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, 당사자이기도 하고 청년 세대 입장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? 네. 그 싸제라는 말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군에서 보급품을 지원받는데 그 보급품이 사실상 병사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. 단예로 페리오 치약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일을 닦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청소할 때 쓰거든요. 그래서 휴가 나왔다가 들어가면 또 역시 그러니까 저는 낭비되는 이 비용이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. 국방비에서.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그런 부분에서 아낄 수 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상실감을 많이 느꼈던 것은 최근에 뭐 이렇게 모 군인들이 이렇게 뒤로 착복해가지고 재판받고 결국 그게 몇 천억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을 때마다 저는 아낄 수 있는 비용이 충분히 많다 국방비에서. 예, 그렇게 개인적으로 착복할 수 있는 비용들을 조금만 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부정부패 척결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우리 국방위원분들께서 정확하게 정부가 그 돈을 명확하게 쓰는지 안 쓰는지 명확하게 여기서 소임을 다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저는 그런 정도 비용은 충분히 아낄 수 있다. 지금으로 더 늘리지 않고도 아낄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예, 김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.